이번 주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어떤 외교 안보 사안들이 있었을까요?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소식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조금 전에 대남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고 알려졌어요. 우리 군이 그 전방 지역에 설치된 고정식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이는데 어떤 의도로 보세요? 이제 예정된 반응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북 공세적인 조치들을 모두 이제 취소 내지는 폐지할 때 매번 반응을 해왔거든요. 예. 우리가 확성기 방송 중단하니까 소음 방송을 중단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북 국정원이 방송을 중단하니까 제밍 전파 방해를 중단했거든요. 예. 대부분 완전히 중단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군의 대북 방송이 남아 있고, 예. KBS 한민족 방송이 있고, 또 이 일부 북한 개혁 방송 같은 일부 민간 단체 방송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한 제밍은 남겨뒀지만 나머지는 다 제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동식은 철거했고 고정식을 철거한 상황에서 예. 북한이 자기들의 대남 방송 체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확성기를 모두 철거하는 것 같고, 최근에 보면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예. 북한의 도발이나 이 MDL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하는 작업 같은 경우도 이제 방벽 조성, 방어용이지 공격용은 아니거든요. 그 북한은 지금 2만에서 최대 3만 정도 병력을, 그것도 정예 병력을 러우 전쟁에 파병을 한 거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전선에 있던 일부 포병 부대까지 빼내서 장비까지 지금 러시아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본인들 입장에서 일종의 안보 공백 상태예요. 그러니까 안보적 긴장 구도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우리 쪽이 이재명 정부 출범한 이에 취하는 예, 확성기 방송 중단, 뭐 대북 방송 중단, 그다음에 확성기 철거 이런 것들은 북한으로서는 이게 뭐 부정적일 이유가 없죠. 오히려 본인들이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상응 조치를 즉각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조치에 따른 뭐 반응이 바로바로 오는 것 그렇죠. 같은데 네. 북한의 움직임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미국 국무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담화에서 김 부부장이 비핵화 이슈가 아닌 다른 주제라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 어느 정도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밝혔거든요. 그러면은 북한이랑 미국 사이 기류가 좀 좋다, 괜찮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사실 만나겠다는 얘기예요. 제목은 뭐 북미 접촉은 뭐 미국의 희망이다 그러지만 예. 그러면 희망이다 끝나야 되거든요. 비핵화라는 타이틀 되면 안 나온다. 여기까지는 끝나면 되는데, 근데 김정은 트럼프 간의 친분이 좋다는 건 인정한다. 그다음에 새로운 사고, 그다음에 다른 접촉 출로 이런 말 했거든요. 예. 이걸 모색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을 바꾸고 접촉의 형식을 바꾸면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만나고 싶다라는 의중을 표현한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여정 담화는 좀 고마운 게 예. 자기 속성을 못 숨겨요. 말은 돌리는데 바로 뜻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 담화는 그럴 담화라면 발표할 이유가 없죠. 안 만난다겠다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사고, 다른 접촉 출로는 뭐냐면 하노이 때 예. 김정은 트럼프 간의 회담이 결렬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형태 말고 다른 형식을 만들면 만나겠다. 그리고 또 친분이 좋다는 걸 왜 인정을 합니까?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화법이거든요. 우리 사이 좋다. 그리고 여러 번 지금 집권한 이후에 김정은 정권에 대한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말한 지가 좀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 화답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북미 유해 발굴도 뭐 좋은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던져줬잖아요, 얘기를.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유해 발굴 같은 경우는 미군은 유해 발굴에 전력을 다 썼습니다. No left man behind. 아무도 뒤에 남기는 않는다. 구출하고 그다음에 전사한 시신은 끝까지 찾아서, 그건 아주 모험적입니다, 사실은. 예. 그렇게 보면 이 전사자 유해 발굴, 베트남전도 그랬고 북한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이 유해 발굴과 유해 송환, 이게 이제 관계 개선의 모티브로 활용된 적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이 유해 발굴, 유해 송환은 북미를 연결시켜준 연결점이 될 수 있죠. 이건 비핵화니 뭐 이거와 관계없는 거니까. 그리고 과거에도 북한이
유해 발굴 송환에 협조를 한 적이 있고 예.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금전적 이해관계를 또 관철시킨 상황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해 발굴 같은 경우 또 송환 같은 경우는 북미 대화에 이어줄 수 없는 끈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알고 좀 활용한 거네요. 그렇죠. 그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관련 논의도 당연히 좀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뭐 비핵화를 고수하는 입장을 재확인해 주긴 했습니다만은 북한 비핵화를 좀 포기하는 쪽으로 굴복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불편한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워싱턴 정가에는 예.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관계없이 현실론이 고개를 들어요. 왜냐하면 2019년 2월 228 하노이 결렬 이후에 예. 북한의 핵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북핵 문제는 더 악화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전역은 위험 상태에 빠진 건 일본까지도 그건 확실하고요. 예. 근데 아직 북한이 미국에 대한 대미 공격 능력은 확보를 못했거든요. 예. 뭐 미국에서 뭐 가끔 뭐 이미 공격골 능력을 확보했다는 건 정치적인 수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ICBM 대륙간 미국을 향할 수 있는 ICBM 정상 각도로 발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고고도 고곡 발사였고 예. 그다음에 정상적인 재진입 시험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멀리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좋은 선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정확하게 이 포수에 이 글러브에 공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던질 수 있는 힘은 보여줬지만 한 번도 정확히 넣어본 적이 없거든요. 시도도 안 해봤거든요. 예.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멈추면 북핵 문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거든요. 미국은 안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핵 동결입니다. 여기서 기술을 멈추는 거. 그다음에 핵 군축 일부 하노이에서처럼 영변 핵단지는 북한 핵 프로그램이 전부가 아니었잖아요. 예. 이거 말고도 고농축 시설 여기저기 많거든요. 미사일 시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영변은 북핵 프로그램에 사실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은. 근데 이 정도를 지금 하노이에서 제안했으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안정화시키고 북한 핵 능력을 일부 제한하는 이게 핵 동결, 핵 군축론이거든요. 혹은 핵 동결, 핵 군비 통제. 요 안들이 이미 고개를 많이 들고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예.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헌법에까지도 그 핵을 보유를 명문화해놨고 김여정 말도 비핵화는 절대 안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둘이 만나서 합의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핵 동결, 핵 군축이거든요. 그럼 미국은 비핵화를 시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일부는. 그러니까 요 안으로 갈 가능성이 우려가 굉장히 큰 거고 지금 김여정 담화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고, 새로운 사고, 다른 접촉수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노이 때 사실 그걸 시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노이 시즌2를 원하는 게 지금 북한의 입장이고 그러나 하노이 때 워낙 충격을 받았으니까 모양은 좀 갖춰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또 우리 국정원은 김여정 담화는 북한의 유리한 전략적 환경이 조성됐다는 자신감을 토대로 나온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 대통령실은 이례적인 담화에 주목하면서 상호 신뢰 회복을 강조했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불편한 진실이라고 언급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 새 정부의 대북 정책 향방은 어떻게 내다보고 좀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다른 측면도 있다고 봐요. 예. 정말 자신 있으면 가만히 기다리죠. 아, 앞 얘기 안 하고. 먼저 올 그렇죠. 때까지. 자기 속을 내는 거거든요. 만나자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북한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북러 밀착을 하고 있지만 환율이나 쌀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북중 관계는 북러 관계 때문에 최근 회복은 보이고 있지만 악화됐었거든요. 예. 아직 완전히 이 복원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지금 해외에 나갔을 때 중국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만났는데 중국하고는 아예 면담도 안 해버렸어요. 아직 냉랭하거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최근의 분위기는 이 체제 저항 행위들, 그러니까 보안원에 대한 테러라든지, 그다음에 노골적인 불만 제기라든지 민심도 상당히 나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보다 김정은 체제는 북러 밀착으로 크게 재미 보는 건 아니다. 군사적으로는 뭐 서로 협력을 하고 있지만 예. 민간 경제나 이 사회 민심이나 이런 경우는 별로 안 좋다.
또 김주의 조기 등판으로 인한 어떤 그런 민심의 동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래요. 김주의 말은 못하지만 예. 술자리에서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봉건적 북한 아직 정치 문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생각보다 그렇게 튼튼하고 어떤 자신감이 있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좀 초조한 것 같다. 왜냐하면 근본 문제를 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미국과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네. 김일성도 카터 전 대통령을 초청했었고 그 다음에 7월 8일 사망했지만 94년 7월 25일 날 김영삼 대통령 만나기로 했던 거고 또 김정일 정권도 2000년, 2007년 두 번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다음에 김정은도 2018년, 19년에 남북미 정상회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키는 미국이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초조함이 좀 배어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예. 북미 대화는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긍정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 환영할 일인데 문제는 트럼프 정권에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하는 행보를 보면 북한의 속셈 그러니까 핵보유를 인정받고 관계를 개선하는.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은 문의만 포장해서 내가 비핵화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 합의 방식은 좀 부실하거든요. 예.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결국 우리 안보에 부담이 되는 핵동결 핵군 축론으로 갈 가능성. 이게 좀 부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은 우리를 완전히 이제 조한 관계, 남북 관계가 아니라 나라 대 나라 관계라고 그랬으니까 완전히 적대적 관계로 지금 전환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코리아 패싱을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과의 협상에서 우리 역할은 2018년, 19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같은 역할은 없다. 없이 그냥 북한 미국 운전자. 1대1로. 그렇죠. 북미 관계로 갈 거다. 북미 직접 대화로 원할 거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일기 때 우리 정부의 한계를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직접 대화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보다는 미국과 협상이 더 중요하죠. 협상 결과가 우리에게 우리 안보의 피해 또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도록 그 협상 내용을 조율 미국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싸움은 미국과의 싸움이 돼버리는 거죠. 북한보다는. 또 한미 정상회담 예정돼 있잖아요. 통일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 그 관세 협상 때 마스가 그 조선협력 프로젝트를 들었거든요. 그 예로 정동영 장관이 2003년에 본인이 주도했던 개성공단처럼 북한의 어떤 경제 개발을 위한 한미 공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어떤 제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죠. 뭐냐면 지금 28일 날 7월 28일 날 대남 담화, 29일 날 대미 담화 했거든요. 예. 대남 대마의 제목이 뭐냐면 김여정 담화가 조한 관계는 민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랬거든요. 그 남북 관계 아니고 우리 보고도 한국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 대상도 아닌 완전히 다른 나라다라고 선언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남북 대화는 안 나온다. 그 어떤 남북 관계는 안 한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라 대 나라, 완전히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라면 나오겠다 이 얘기예요. 아, 한반도가 아니라 이렇게 그렇죠. 나라 대 나라로 그러니까 만나면. 한반도, 남반부, 북반부, 남한, 북한 이건 아니다. 예. 남북 관계 이런 거 필요 없다. 한반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뒤집어 얘기하면 나라 대 나라는 외교 관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라 대 남북 특수 관계에서 오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그동안 취했다면 예. 앞으로는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이해관계를 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비집고 들어갈 구멍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산갈마 해양관광단지거든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놨는데 일일 숙박 규모가 2만 명이거든요. 예. 다 해외용이에요. 국내용은 선전이고. 근데 지금 제일 많이 간 게 러시아 관광객이 13명이거든요. 지난해 1년 동안 러시아 관광객이 유일한데 북한에 해외 관광객이 거의 그래요? 중국도 많이 예, 안 갔어요. 가요? 거의 유일한데 881명이에요. 금강산 관광 10년 했는데 193만 명, 거의 100% 한국인 해외 동포였거든요. 원산 갈마가 아무리 좋아도 경쟁력이 없어요, 세계적으로는. 그렇죠. 일단 인프라도 없고 비행편도 없고 거기다가 한 2,000달러 정도 되는데 그 돈 내고 거기 안 가거든요. 저렴하지도 않네요. 예. 근데 우리는 가죠. 우리는 저도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다면 받을 거예요. 대규모로 간다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남북이 아니고 이제 여권과 비자를 활용을 하는. 그러니까 요점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의 여지는 두고 있는데 예.
근데 전제 조건이 이제 외교관계 수립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프로젝트나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는 있을 거예요. 예. 북한도 원하니까. 그리고 북한에 투자할 나라들이 있겠어요, 우리 말고는.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은 뭐냐면 북한이 나라 대 나라 관계를 요구할 거거든요. 나라로 인정해달라. 그렇죠. 그러면 한반도 평화나 남북 관계 차원에서는 검토해 볼 만하지만 첫째 위헌이고요. 그렇죠. 헌법에 북한은 우리 영토고 그다음에 평화 통일에 대한 의무 내지 지향성이 들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같은 민족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만일에 북한의 이국가론, 적대적 이국가론을 만일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수용한다면 우리 안에서 어마어마한 이념 논장부터 시작 양극화, 분쟁, 갈등.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죠. 협력 가능성은 있지만 북한은 국가 대 국가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 딜레마죠. 근데 북한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그런데도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김여정 담화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강조했거든요. 이 조한 관계는 민족이라는 게 몇 시간대에서 영원히 벗어났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체제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는 사실 컴플렉스가 있죠. 왜냐하면 이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는 말라 죽거든요. 그러니까 체제 경쟁이 끝났으니까 통일 패러다임에서는 자기들이 불리하죠. 아무리 평화 통일이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우리한테 흡수될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로서 우리에 대해서 자신들에 대해서 권리의무를 포기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그 이웃관원을 받게 되면 탈북민 같은 경우도 일반 난민으로 전락하고 더 큰 건 유사시 북한에 대한 우리 권리 의무가 없어지거든요. 그냥 북한은 일본, 미국, 러시아, 대한민국, 북한과 똑같은 외교 관계 해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걸 본인들은 지금 받아달라고 얘기를 강요하고 있는 거죠. 이제 통일부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쉴드도 조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인데 지금 상황에서 한미훈련을 유예하는 게 좀 북한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김여정이 담화에서 네. 한미연합훈련을 콕 집었거든요. 예. 그리고 2018년, 19년 한반도 평화프로 남북미 정상회담 때 한 번 사례가 있거든요. 연합훈련을 중단했고 이게 남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하는 분위기 조건을 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답답하니까 워낙 안 풀리니까 그러는데 근데 지금은 이미 코앞에 다가오는 훈련을 하려면 벌써 6개월, 1년 전부터 준비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장비 이동 다 되고 그다음에 병력까지 비행기표까지 다 예약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에서 한 번 더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검토해 보는데 실무적으로는 어렵고 그다음에 국방부나 합참이나 미군 쪽에서는 부정적일 거예요. 다만 이제 정권 차원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정권 차원은 일부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그러나 실무적으로나 안보적인 차원에서는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판단에서는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또 북한 노동신문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항일 투쟁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앞서 대남 확성기 철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 좀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광복절을 계기로 이 남북 관계 개선을 시도하려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화답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희박하죠. 희박. 왜냐하면 조한 관계는 이 동족이라는 개념 시간대 완전히 벗어났다고 강조하고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2023년 12월 전원에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을 적대적인 주적관계, 철두철미 주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통일민족 개념 삭제를 지시했고 통전부, 통일전선부, 조국평화위원회 이런 대남기구 다 없앴거든요. 지금 통일부가 뭐라고 하면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북한에 대답할 기구가 없어요. 우리 통일부에 상하는 기구를 다 없애버렸어요. 한 라인도 다 다 폭파해서. 없애버렸어요. 이 라인도 다 끊어버렸고. 그러니까 만일에 외교부가 얘기를 하면 대답할지도 모르겠어요. 국가 대 국가로.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노력에, 그러니까 김여정 담화에서 그랬거든요. 우리가 취한 조치들 다 일일이 열거했어요. 확성기 방송 중단, 심지어 개별 관광 허용 검토, 그다음 에이펙 초청설까지 다 말했어요. 근데 이게 성의 있는 노력이다. 근데 그건 의미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8.15 때 화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오히려 본인들이 지금 이데올로기적인 혼란이에요. 통일 민족
그러니까 김일성주의 주체 사상은 민족주의적 공산주의라고 그래요. 거의 세계 유일로. 조국 광복 그러면 김일성으로 선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 독립운동에서는 다 지워버려요. 김일성이 다 한 걸로 만들어놔요. 그런데 이 러우 전쟁 파병하면서 5월 9일 날 전승절, 러시아 전승절 2차 세계대전 기념일 날 평양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논신문 났거든요. 예. 5월 9일 전승절이 없으면 이 동방의 해방의 날도 없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아니고 소련이 해방시켰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통일과 민족은 김일성, 김정일의 유언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판 파묘예요, 사실은. 북한판 북한 참시. 그런데 또 8.15 때 또 이건 또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로 막 충돌하는 그러네요. 거죠.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통일민족 개념 삭제 지시한 지 1년 반, 1년 7, 8개월 돼가지만 조치는 많이 취했지만 주민들에게는 한 번도 설명회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조선중앙텔레비전이나 노동신문에서 관련 기사도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제가 매일 보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자기들 속셈은 완전히 다른 치대로 가고 싶은데 이게 김일성, 김정일의 유언을 부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조국 광복 김일성인데 이 조국 광복은 소련이 해준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좌충우돌이에요. 자기들도 지금 수술을 못 하는데 우리 보고 이제 강요하는 거죠. 타국관계 받으라고. 받으면 아마 그러겠죠. 남쪽에서 요구했으니까 우리가 받은 거는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그러니까 8.15는 김정은 정권에게는 지금 상당한 딜레마예요. 그렇구나. 그 말씀해주신 5월 9일 전승절 얘기도 그렇고 북한은 러시아 군사협력 관계는 더 확대되는 모양새인데 트럼프랑 푸틴 회동이 임박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될지 북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겠죠? 상당히 민감하죠. 왜냐하면 최소 2만 명 파병. 그건 공개된 거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측에 따르면 3만 명까지 파병했고 지금 러시아 사용 탄약의 40%, 우크라이나 측은 뭐 본인들 최근 피해 60%가 북한 제 무기라고 할 정도로 지금 끈끈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립무원의 김정은이 푸틴이라는 지금 출구를 찾은 건데 휴전하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물론 휴전해도 군사적 긴장이 계속 되니까 예. 아마 북한군 파병은 더 갈 수도 있어요. 아, 휴전을 해도요. 예, 왜냐하면은 러우 전쟁 전선 길이만 1,200, 1,300km예요. 우리 DMZ 248km거든요. 막대한 병력이 필요합니다. 핀란드 나토 가입해서 전선이 또 생겼는데 여기도 1,200km거든요. 그러니까 휴전해도 종전해도 북러 협력은 계속 될 거다. 그 전선에 배치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러나 전쟁만큼 급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오히려 전쟁이 지속되는 게 본인들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간다고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휴전되는 걸 크게 반기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주시할 거고 또 휴전한 상황에서 이제 군사협력에 대한 이제 북한 측의 셈법을 계산하겠죠. 예. 북한 내부 사정도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방 공사 현장 시찰 사진을 여러 장 공개하면서 재해 예방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부실 공사로 의심되는 장면이 담기기도 했어요. 그 이전에 구축함 진수식에서도 사고 난 적이 있었잖아요. 좀 뭐 빨리빨리 성과를 내려다 보니까 이러는 걸까요? 총체적 부실이라고 봐야죠. 지금 2015년에 완공된 여명거리 미래과학자 거리에 53층짜리 은하라는 주상복합 건물이 있거든요. 예.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게 상층부에 건물부에 균열이 지금 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2014년에는 20층짜리 건물이 붕괴된 적도 있어요. 실제로 확인해서 본인들이 사과했어요. 근데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속도전이거든요. 기한을 맞추다 보니까 부실 공사고 그다음에 자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시멘트 양생 기간도 다 어기는 거예요. 기술력도 안 그렇지, 되고. 기술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도 제 방에 보니까 김정은 서 있는 발밑이 지금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일일이 검열을 다 못한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신의주 우주 쪽에서도 보면 이제 수해 났던 지구 아파트들이 올라가 있는데 단둥 쪽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밤에 불 켜지는 시간과 꺼지는 시간이 동일하대요. 누가 그러니까 하는 보여주긴 거죠. 보여준 집집마다 불 끄고 끄는 시간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안 사는데 이제 그 보여주기니까. 그리고 북한에서 어마어마한 건축붐이 있죠. 살림집. 그럼 건축은 뭐 7, 8% 성장하는데
전기, 가스, 수소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안 넣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프라가 확장이 안 된 상태에서 집만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보수는 안 하니까 이 수도나 전기 이런 망들은 보수 안 하면 현상 유지가 안 돼요. 예. 마이너스 되는 거죠. 다 보여주기식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냐면 이 통일되면 평양에 있는 건물에 거의 대부분 다시 지어야 될 거다. 다 우리 기준에 안 부수고.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속도전 오죽하면 구축하면 자빠지겠어요. 그건 정말 블랙 코미디거든요. 그리고 또 21일 만에 그걸 세워가지고 맞아요. 다시 진수하거든요. 근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 이지스함이 바닷물에 잠겨갖고 폐기시켰어요. 1조 달러가 1조 원이 넘는 이 구축함. 왜냐하면 염수가 들어오면 모든 전자장비 엔진들이 다 망가지거든요. 근데 그 바닷물에 거의 2주 이상 이 잠겨 있던 걸 바로 세워갖고 페인트 칠해가지고 진수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외화 내빈이고 속도 전식 북한의 어떤 성과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